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그 상임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비 등이 모두 2천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이해충돌 이런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말씀을 올리면은 이 문제도 저는 김홍걸 의원 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된다. 네. 즉 의혹이 제기됐고 네.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에 본인 해명한다고 합니다. 아, 오후에요. 예, 네. 그게 이제 충분하면 괜찮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저희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게 우선 급선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홍걸 의원 때 제가 말씀 올렸지만은 조사를 하고 사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있는 네. 것인지 더 있는 것인지를 네네. 당에서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체를 명확하게 빨리 그렇죠. 신속히 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만큼만 짚어보고요. 제가 혹시 한 말씀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사실 이 이소영 문제가 의원.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다. 네, 예, 예. 왜냐하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스스로 건설회사 대표였고 현재도 건설회사 대주주이고 네. 친형이고 친아들이고 온갖 가족들이 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건설회사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국토교통위원회에 5년 동안이나 상임위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이제 맡으셨던 네.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 위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제 국회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얘기고 또 30명의 국토위 위원 중에서 가장 실권을 쥐고 있는 게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사실은 상임위에서 대놓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국토위 위원이나 간사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감기관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가 영업인 거고요. 네. 실제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지금 언론 보도상 2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언어상의 청탁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저는 의정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영업 활동을 한 것이다.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네.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네. 모두가 팩트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내용은 자세히 아까 조사해 봐야 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네. 회사이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설공사라는 게 정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입찰을 해요. 예.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고 네네.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입김이 작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네. 단정은 할 수 없죠. 근데 네. 이제 이분 어떤 공개 입찰로 진행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게 상식에 맞지 않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변호사로 일할 때 건설사 입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대리하기도 했었는데 네. 공공발주 사업에서 소위 RFP라고 하는 입찰 공고문이 네네. 여기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네. 또는 어떤 특정 기술이 네. 업체 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한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이제 공식 질의에서요. 네.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많이 사용해라. 이게 네. 좋은 거다. 이걸 많이 사용하길 부탁한다. 이런 유의 이제 질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본인 건설사가 보유한 그 특정한 건설 신기술 기술이 서울시의 업체 선정 조건으로 명시되고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서울시로부터 많이 수주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입찰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공공입찰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떤 그 피감기관 발주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그런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네. 서울시 공무원들 전체를 명예훼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서울시에 근무했는데 네네. 네. 공무원들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기술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RFP에 들어갈 만한 것이 아닌지 네. 판단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문제될 일을 잘 안 해요. 네.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네. 기준 뭐 내로남불 같은 건데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는 뭐 국방부 공무원들이 다 뭐 추미애 뭐 전 의원의 압박을 받아서 뭐 휴가를 해준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그 완전히 그런 의혹이나 어떤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위원이 뭐 대주주로 앉아 있는 건설회사에 어떤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부분이죠. 네, 뭐 일단 오늘 오후에 또 본인 해명한다고 네, 하고 또 뭐 지켜보시죠. 윤리에서 또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조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죠. 네. 자, 다음으로 자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 4차 추경안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한 상황인데 자, 이 통신비 2만 원 그다음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합의는 저는 뭐 되지 않겠나. 네.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그 통신비 2만 원에 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정도가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4차 추경이라는 게 예. 사실상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에 네. 한번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원조가 자꾸 들어올 때라서 들어올 네. 때마다 추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다른 의미의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인데 이게 100% 국채예요. 네. 빚을 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추경을 하기로 하면서 합의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핀셋 지원하겠다. 네. 이런 방침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2만 원은 그 방침 합의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골고루 2만 원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빚을 1조 내서 2만 원 뿌리겠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네. 이 국회 통과인데 양보하시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반대하고 네네네. 빚을 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비 2만 원은 양보하지 않겠느냐, 예, 이건 접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셨고요. 이소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냐 전 국민 무료 백신 독감 백신 네, 접종이냐 이제 예. 이 어떤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내 제조사도 그렇고 수입사도 그렇고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네. 지금 추가 생산해도 내년 2월에나 겨우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역 측면에서도 지금 방역 당국에서 독감과 관련해서는 대개 50% 정도의 접종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하는 것이다. 네. 무조건 국민한테 다 이 주사를 접종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들이 빠지지 않고 네. 이걸 접종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질병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그 가능하거나 적절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건 야당에서 이 주장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통신비 이제 1인당 2만 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게 의미가 있느냐 타당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네. 100점짜리 아이디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충분한 재원이 있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됐다면 더 좋았을 네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이유는 이제 예.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추가 이제 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지표에 기초할 때 소액이나마 전 국민 보편 지급의 필요성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인정을 하고 네네.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소액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현금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금 지급을 할 때 이제 보통은 전달 비용 이걸 네. 이제 행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이 현금을 지급하는 데에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1인당 20만 원 지급할 때랑 2만 원 지급할 때랑 이 투입되는 행정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그 소위 어떤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렇죠. 네네. 거죠. 예. 배보다 예. 배꼽이 이제 더 네네. 커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필수 생계비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을 뭐 자동 삭감하는 방식으로 네. 그 비용을 좀 지급하는
줄이는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필수 생계비라고 하는 게 뭐 통신비라거나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인당 2만 원이고 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8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재원인 건데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계절을 제외하고는 4인 가족 8만 원인 가구가 별로 없고요. 예. 뭐 수도요금은 더 적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인당 2만 원 내고 있고 2만 원 이상 내고 있고 한 가정 기준으로도 8만 원,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이제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통신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네, 네. 국민들에게 1인당 도움이 2만 될 원이라는 것이다. 돈이 개인적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아시다시피 모아보니까 1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자꾸 백신 문제하고 통신비를 1대1로 네네. 대응시키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1조 원이라는 돈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을 우리가 국회니까 우리가 추경을 결정해야 되는 곳이니까 네.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고용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네. 지원하는 돈에 1조를 더 보태서 네. 그분들이 사람을 자르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보면은 이제 통신비 2만 원도 그다음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도 사실 이 부분 다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또 때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생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양쪽에서 다 이 두 아이디어를 다 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빼고 그 돈을 네. 제 말씀은 예, 그걸 양쪽에서 다. 예. 국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정부에서 안이 왔다고 해서 그냥 네. 따라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안을 내야 되는데 제3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네.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만 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제 공정거래 3법이 있습니다. 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당내외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찬반 하시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찬성하십니까? 공정경제 3법. 저야 찬성하죠. 찬성하시니까 좀 더 들어보고 예, 네. 박 의원께서는. 예, 저는 네. 이제 법을 통으로 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네. 이번에 이게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해서 네. 사실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 3개를 네. 개정하는데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예요. 예. 그러니까 통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수십 개의 조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어떤 원칙을 네네. 저희가 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그 원칙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로 진출을 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한테 주는 규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 즉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네.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들어있는 수십 개의 조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하겠다 그러면 네. 우리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에서 이걸 하나하나 조문을 봐가지고 네네. 판단하면 여야 간의 이 다툼도 네네.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3법 단순히 뭐 찬성이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조문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만 다듬어준다.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네네. 찬성하신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 법 내용들이 사실 뭐 대기업을 옥죄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자본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그 내용들이고요. 예. 그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예. 사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죠. 우리처럼 재벌이 3%의 지분만 가지고 네. 전체를 다 지배하고 네. 뭐 이사와 감사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공정거래 3법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 의원이 말씀하신 제시하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 원칙으로 봐도 이 부분 공정거래 3법은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문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